제2의 뭐 코인 논란 시즌 2다 뭐 이런 언급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의원들의 어떤 자진 신고를 쭉 받아 보니까 김남국 의원 외에도 추가로 10명이 더 그 가상자산 거래한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그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전방위로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장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3년 동안 400회 이상 이제 거래한 부분. 그래서 권영세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들까지 다 이제 이렇게 부조리한 정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제 김남국 물타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맞서면서 또 이번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명단 공개한 부분 이것도 이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어떤 정당한 이윤 추구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케이스와 지금 그 권영세 의원 케이스는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을 억지로 경강부회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씻기 어려운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백 번 그리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점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은 제 모든 자료를 다 내놓는다라고 해놓고는 결국 돌아서 가지고 내가 내놓는다고 해서 다 내놓은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떤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강한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 역사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명예를 먹칠을 당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명을 이제 권고한 상태 권고했는 것이죠. 예. 그런 결정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예. 명예에 엄청난 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장관 이제는 의원인 것이죠. 예. 장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400번이면은 나누면은 1년에 120번. 그러면 한 달에 10여 번. 그러면은 하루에 했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안 했는 날도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거래고 나아가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0억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은 1억짜리 아파트 10번 거래하면은 그걸 10억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인이 거래했는 건 전체적으로 3, 4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횟수를 다 곱하니까 10억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가지고 호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본질적으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해보고 어떤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억지로 경강부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어떤 사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같이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같이 이제 징계 심사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심지어는 이제 자진 신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국민적 보십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건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특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 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준이 마련된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 건도 지금 어떤 진도를 좀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추가로 이제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위에 올려서 예. 근데 문제는 특위에 또 다른 안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윤리특위에서 이걸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걸 먼저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조사를 또 본인은 특위에 가서 본인이 또 소명을 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냥 뭐 처리 않고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논란이 되는 건 이해충돌이 있냐 없냐예요. 이번에 윤리자문위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반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코인 관련된 세금 그걸 좀 유예해 주자 하는 법안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예. 과세 그것도- 유예 법안. 예, 예. 그것도 동참을 했으니까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400회를 했다, 몇 회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업무 중에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예.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권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그게 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초기에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도 상임위 과정에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계약이 된 걸로 기록은 나오지만 그때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횟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근무 시간 이걸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안 했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나머지 전수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 예.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겠습니까? 뭐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사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성실한 신고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질이 전 오히려 훨씬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료를 다 낸다고 해놓고는 국민을 우롱하고 내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의 또 어떤 자료를 좀 더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졌을 때 민주당은 만약에 제기한 의혹이 잘못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오롯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짧게. 예.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동일한 잣대와 관점에서 예. 기준에서 이걸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다 처벌하고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은 같은 기준과 잣대로 기준에 의해서 이걸 분석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거기까지 하고요.